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나쁜 정책이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양극화가 됩니다. 중간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일자리가 좀 고임금 일자리로 많이 이동을 하면은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근로는 별로 안 가고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로 이제 몰려가는 게 이게 이제 일자리 양극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서비스 부분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부분이 고부가가치를 낳는 서비스 부분이 튼튼하다 보니까는 근로도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저임금 부분으로 많이 이제 이게 퇴적이 되게 되고 그 결과가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일자리가 많이 안 증가하다 보니까 가계 그러니까는 소득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가계 소득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수가 약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내수가 약화되면 기업들은 결국 만든 물건을 팔 시장이 국내 시장은 작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에다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이제 신장시키려면 기업 입장 속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해외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요. 그 속에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을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가능한 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고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로봇을 도입해서 생산을 자동화한다거나 심지어 생산을 해외로 이전시킨다든가 생산 기지를요. 그러면 국내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니까는 정부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지원을 이제 그러니까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세 정책이라든가 법인세 인하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환율에 있어서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환율 정책을 쓴다든가 가계 소득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임금 인상 억제했죠. 비정규직을 더 선호했죠. 거기다 환율을 고환율로 하게 되면 가계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법인세를 감세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도 그만큼 확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출에 그러니까는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내수가 취약해지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죠. 그 결과 지난 25년 넘게 경제 성장률에 비해 가지고 가계 소득의 증가에는 훨씬 못 미쳤고 그렇다면 누가 결국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가져갔냐? 기업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 간의 불균등한 성장을 쭉 지난 25년간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출 의존적인 성장 방식은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세계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수출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럼 세계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정부가 동원했던 방식이 뭐냐? 가계들한테 미래 소득을 땡겨서 소비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빚을 내가지고 소비를 하게 하는 방식이죠. 부채라는 것은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거죠.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수출 성장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지난해를 빼고 그 이전까지는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이 지속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수도 취약해진 상황에서 수출도 안 되게 되면은 결국은 부채 주도 성장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부동산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부양시키는 정책을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소위 가게들은 그러니까는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또 생계가 어려워서 생계 대출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접근했던 방식이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부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득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느냐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부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득이 그래도 한 0.4 내지 0.5 단위 증가했었습니다. 마이너스로 변해져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나쁜 정책이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은 집을 사고 집값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내 자산이 증가해가지고 소비를 늘리는 소위 자산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지만은 빚이 늘게 되면은 빚을 상환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빚이 상환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죠, 가계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측면보다 소득을 후퇴시키는 측면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부채주도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집권을 하게 된 건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수출 환경도 안 좋은 상황이고 부채도 굉장히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까지 지금 이제 급등한 상태고요. 그럼 결국은 가계 소득을 강화시키는 방향뿐이 남은 선택은 없는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가계 소득 증대 정책을 추진했었어요. 가계 소득 증대 세제라는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성과를 못 만들어냈던 건물이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계소득을 강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제 난국을 풀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쨌든 이런 방향이라는 얘기죠. 불균형, 수출에 과잉 의존을 하고 있고 가계소득 내수가 너무 취약한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은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